박스 뜯어도 안에 이제 비닐 포장으로 또 싸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민경 선생님이 뜯어서 주셨어요. 좀 전에. 제가 저번에 사용하고 다시 이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박스에 넣어. 근데 왜 저 박스에 넣었어요? 두 세트를 주셔야 되는데.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아마 저 뭐 계약 조건 중에 두 개 동시에 쓰니까 뭐 하나만 그러게. 공급한다. 둘다 박스 잠깐 김민경 선생님 둘다 박스를 꺼내서 안에 들어있는 물품 확인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것도 하나 다 꺼내서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네. 네, 그것도 좀 갖다 주실래요? 그 박스 통째로? 네. 여기에 거기는 뭐뭐 쓰시는- 있어요? 배터리 쓰시는 게 뜯은 하나 있는데요, 있고. 배터리가? 이게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 상태로만 주셨었거든요. 네. 볼트는 어디 있는지 아, 볼트 정확히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얘랑 다른 게 여기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지금 여기는 브러쉬하고 끌도 지금 한 세트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거. 네. 여기도 이거. 이게 여기 거.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티타늄. 그러니까 근데 티타늄 말고 그전 지난번 스테인리스 스틸을 처음에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썼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볼 텐데 네네. 그 헤라나 브러쉬는 이제 섞일 수 있으니까 이제 파우더가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분리해서 쓰는데 아니 근데 두 세트를 샀는데 따로 하나만 주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꺼낸 건가? 이거는 여기 들어있던 거니까 저거 거 요건 여기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네. 제가 볼까요? 꽂혀 있는지. 아 저거 말하는 거죠? 네네네. 저 나사 세트는 뭐예요? 네네.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건 저희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있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네, 저희는 이런 접시머리라 그러면 이런 나사는 쓰지 않아요. 어디에서 넣는 거지? 네, 저 박스 안에서 비닐 안에 다시 넣으신 거 뜯어져 있었어요? 아니면 김민희 선생님이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거는 아니 제가- 저거 뒷게이지. 아니 덮어져 있어서 새로 꺼냈어요. 네, 새로 뜯으셨어요? 이런 원래 이런 비닐 봉다리가 딱 이렇게 압축돼서 비닐봉지에는 없었어. 비닐봉지에는 뒷게이지 없-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비닐봉지에는 없었고 안에 그냥 들어져 있었는데 건전지가 새 거가 있었거든요. 새 거를 넣으셨어요? 뜯어서? 아니요, 아니요 들어져 저 있어요. 앞에 있어요. 새 거 배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배터리를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네. 이제 들어져 여기 있어서 새거 하나 더 들어있어. 이게 새 거예요? 건전지는 새 거고 물건은 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전지 이렇게 뜯어져 있었어요? 아니 방금 제가 여기 안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서 안 넣은 거. 아 새로 뜯어서? 그럼 요거는 제가 뭐 회사에서 가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그냥 바로 시작 시간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소프트웨어부터 키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 PDF 170T 이게 이 소프트웨어고요. 그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켜진 거 볼 수 있는데 좀 보시면 이게 문을 열려 하면은 안 열려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스탑 버튼을 눌러서 예스를 눌러주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보여요? 그냥 스탑 버튼 누르고 네. 딱 로딩 중이었던 거. 네. 스탑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그거 다시 한번 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플레이트를 조립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볼트 구멍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너무 꽉 끼우지 마시고요. 일단 손으로 했을 때 힘이 안 될 정도까지만 먼저 조립을 해주시고 이 딥게이지라는 건데 항상 일단 원점을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양쪽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전부 평탄한지를 확인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71 뒤쪽을 사용했을 때 21.86 21.78 21.67 이거의 OK 되는 기준은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이 차이가 100마이크로 미만 한 0.1 차이 정도 나면은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좀 더 크다 하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사를 살짝 해준 이유가 여기가 더 만약에 값이 크다 하면 이쪽을 좀 더 세게 조여주면 더 들어가겠죠, 플레이트가. 그렇게 해서 높이를 좀 맞춰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쪽 값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쪽을 좀 세게 조여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큰 값과 최고 작은 값의 차이가 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에서 시작을 이제 하시면 돼요.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아까 네. 다시 네. 저 슈퍼비전으로 누르셨죠? 네네네. 지금 이 소프트웨어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자면 이 애드 모델은 저희가 어떤 파일을 출력하실 것인지 파일을 넣어주는 네네. 작업 칸이고요. 이건 말 그대로 프린팅 시작하는 버튼, 이건 정지하는 버튼. 이 슈퍼비전은 이 파우더 피더 축과 네네. 이 빌드 플레이트 높이와 이제 스크래퍼의 위치 등을 조절해주는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는 지금 인스트루멘탈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패널은 이 챔버 내부의 압력이나 뭐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네네.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레이저 위치를 조정해주는 작업창인데 이건 보통 관리자 옵션에서 사용하지 딱히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 엑시스로 다시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작업하실 때 이 파우더 축이나 이 스크래퍼나 이 빌드 플레이트 움직일 때 항상 이 문의 도어를 닫아 주셔야 이것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빌드 플레이트 위치를 보시면 21.74잖아요. 21.74잖아요. 이걸 2mm가 되도록 맞춰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광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점 퍼지면서 들어오고 점점 모이는 형식으로 네. 광원이 발송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원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레이저의 색이나 아니면 파우더를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2mm가 그 최적정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72였으니까 2mm를 만들기 위해서 한 19.7 정도 하면 되겠죠? 이 디스턴스에 19.7을 넣어주시고 다운을 눌러주시면 플레이트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요거 화면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디테일이 읽히려면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약 2.02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 플레이트 설치는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리쿼터 스크래퍼를 장착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 스크래퍼는 항상 빌드 플레이트랑 딱 접촉돼 있어야 파우더가 고르게 평탄하게 잘 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주려면 일단 스크래퍼를 이 빌드 플레이트 위에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준비돼 보십시오. 빌드 플레이트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하실 때 왜 하시는지를 말로 항상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네. 밑에 명칭이랑 이런 것도 네. 말을 좀 해주셔야. 너무 뻑쳐서 잠시만요. 지금 이 패스통이 파우더를 이렇게 리코팅하고 나면 여기 있는 쌓여있는 파우더들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꽉 차 있어서 이거부터 일단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은 뭐 하는 버튼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항상 적층을 할 때 산소 농도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산소 농도를 낮추려고 해도 다 아르곤가스가 빠져나와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돌려주면 이 패스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네네. 네. 이걸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가서 패스통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일단 시빙 작업부터 네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받치는 거. 쟁반 같은 거 있으시죠? 셀거 같은데 그런 거. 그 플라스틱 박스 시간이 잠깐 떠오르네. 일단 이 파우더들을 일단 여기 시원하게 부어. 그래서 이 정도의 양까지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숫자들이 보여요. 이거는 시간을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지금은 5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 분,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더가 새지 않게 이걸 꽉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이 시빙을 하는 과정에서 파우더가 새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게 선인가요? 네. 하나 더. 여기 있어요. 그거 하나만 뜯어주세요. 저기서 연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6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딱 열어서 봤을 때 시빙이 더 쳐졌네 하면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여서 그럼 일단 이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니코터를 한 번 더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리포터 뺀 직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쫙쫙쫙 선이 가 있는 걸 보이시나요? 이러면 리코터가 손상됐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파우더를 스프레드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세로선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고 나서 이걸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형 원기둥 형태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돌려서 껴주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끼워 주실 땐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쑥 껴집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이렇게 돌려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살짝 손상된 부분이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서너 번밖에 못 써요? 네, 보통 원래 근데 기존 다른 업체 건 한 번 쓰고 버려요. 우리 근데 이거 많이 사놨나요? 여기 아까 보셨으면 들어있을 겁니다. 아, 이거 잘라서 쓰는 거예요? 네. 말려져 있는 거를? 아, 네. 실리콘인데 열 강화 실리콘.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고 났을 때 이게 정확히 평탄해야 리코터가 잘 깔릴 거잖아요. 그래서 평탄한 곳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저러면 계속 메탈 파우더가 밑으로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건드리고 어디 있습니다. 여기요? 네, 그게 좀 밑으로 계속 아, 셀 여기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지금 시빙 쳐서 그러는데 회수통을 넣고 닫은 상태로 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약간 특이한 경우라. 근데 저거 시빙한 거를 다시 오른쪽에다 넣을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떨어진 애는 네.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시빙 다시 저 파우더 통에 회수통에 넣고 다시 시빙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조그만 구멍 같은 거 제가 브러쉬로 좀 모아서 저쪽 좀 저기 꽉 차 있는지 몰랐네요. 이거는 패스톨이 꽉 찼다면 창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 보통 한번 하고 나시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다른 기기는 보니까 그몇 퍼센트 나오더라고요. 회수통이요? 웨이스트 박스 이래가지고. 근데 밑에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메탈 파우더가? 뭐 원래는 회수통에 다 모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회수통이 좀 이렇게 넘쳐서 지금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일단 교육 끝나면은 제가 그 부분은 네, 여기 네. 볼트 풀러서 네. 청소기도 청소해서 시빙 끝났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파우더에 다 섞여있던 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따로 버려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작업이 잘 됐네요. 그 위에 통 전부 다 버리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파우더 축부터 내려볼게요. 더 비싼 거예요?
시빙이 된 파우더는 이쪽 통에 모이고요. 위 통을 다시 그 오른쪽에 있던 파우더가 모이는 곳에 넣어요. 지금 넣으면 안 되지 않아요? 갖고 넣어야 돼. 여기다 넣을 거여서. 아, 그래도 가루라서. 좀 파우더 넣기에는 조금 높이가 낮은 것 같아서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장난처리 하셔도. 저기 남아있는 파우더들도 다시 한번 신경 치고. 혹시 이걸 버릴 만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 보시면 시음망에 그 걸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0.1, 여기 0.08, 0.6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이유가 큰 것을 제일 먼저 여기서 걸러주고요. 그 다음 큰 것을 여기서 걸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항상 세팅하실 때 이 순서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 소리가 안 들려요. 아직 한참 남았나요?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니, 조금 남았어요. 시간 관계상 이거 네. 다시 끼워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끼우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적층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 정리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어때요? 지금 아래 파우더 되게 많던데요? 네. 그럼 여기 좀 늦어질 텐데 괜찮아요? 네, 네. 그래도 일단 늦어지더라도 할 네, 거 네, 하시면 그러면 청소하려고.
볼트 다 풀어야 돼서. 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리코터가 빌드 플레이트에 딱 붙어 있어야 정확하게 설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파우더가 있어서 이러면 높낮이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더 떨어뜨려 줄게요. 항상 이 리코터를 설치하기 전에 플레이트가 깨끗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몇이야? 높이? 딱 2mm 맞췄어요. 2.몇 아니야? 2.01.
저 렌치 좀. 요 위에 박스 위에. 낮추는 조금 낮춰도 돼. 매뉴얼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저기 바닥 부분 실리콘인데 저기 밀어서 넣으면은 그 다시 또 막 가로로 줄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진 않아요. 지금 플레이트 표면이 플레이트 표면이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딱히 손상은 안 할 거예요. 꽉 맞게 넣을 거죠. 네, 맞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밀착되는 게 중요해서 손으로 이제 누르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엣지 부분에 조금 뭐 이렇게 좀 날카롭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눌렸다가 요 밖으로 벗어나면서 또 이제 뭐 이완됐다가 지나가면서 찢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있다가 한번 또 파우더 덮으면 보시면 돼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우더를 다시 스크래퍼를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할게요. 그러니까 뭐 누르셨어요? 방금요? 네. 여기 스크래퍼 샤프트에서 이 오른쪽 왼쪽 버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오른쪽으로 가게. 파우더는 계속 재사용돼요? 네? 계속 재사용이 돼요? 네. 실빙 쳐가지고 실빙 안 치면 안 되고요. 실빙 쳐서 그리고 좀 습한 날 장마나 이렇게 있을 때는 저 오븐에 한번 돌리셔가지고 저기 제일 180도에 한 40분. 시중에는 건조기도 있는데 그건 뭐 좀 고가거든요. 이제 이 헤라로 이 파우더가 방금 넣어서 공기가 안에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줘서 안에 내부의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한번 해요. 지금 동영상은 누가 찍으세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첫 레이어를 도포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서 조금 깔고 올리고. 얘는 이렇게 수평은 안 맞춰도 돼요? 어차피 리코터가 지나가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밀고 있는 작업이 그 이유를 하고 저것도 담아야 될 양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넣는 양이 파우더요? 출력 네, 출력 높이 최대치- 2배. 최대 출력 2배. 이 리코터를 왼쪽 끝까지 한번 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50으로 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던 파우더들 다 끌고 와서 여기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 파우더가 이쪽까지는 도달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 파우더 축을 살짝 올려서 다시 여기까지 메꿀 수 있게 수준 작업해볼게요. 중1 정도, 이 정도. 그럼 지금 파우더 축이 올라온 거 확인하셨나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올려주시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살짝 부족해요. 이럴 때는 잠시만요. 잠그고. 네. 살짝 로딩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기다려보세요. 아,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 나오고 열어야 되는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파우더가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파우더로 채우도록 할게요. 다시 0.5 정도 조금 올려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파우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조금만 올리도록 할게요. 빌드 플레이트에 가장자리로 배열하지 않았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가운데 아, 하나만 가운데, 네. 하신다. 우리 오늘 뭐 하죠? 샘플 뭐 해요? 뭐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오늘 그리고 그 경량화 조그만한 메비우스 같은 거죠. 아니요 그 여기 강원도 거기서 저희한테 그거 네네네네. 그 1대1 스케일 사이즈죠. 일주일에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제가 조금 더 안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아, 그럼 저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플레이트랑 파우더랑 다 작업이 끝난 거고요. 일단 하기 전에 이 플레이트를 한번 지금 보시면 되게 더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리코터만 움직여서 한번 좀 정돈을 한번 좀 해줄게요. 원래 이거 빼고 쓰는 거였나요? 아니요. 네, 끼고 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할 이게 나중에 빨아들일 때 네, 쓰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팅 전엔 껴야 되죠. 네, 맞아요. 출력 전에는 네. 꼭 깨.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추기 전에, 왜냐면 이걸 끼지 않고 산소 농도를 낮춰버리면 또 나중에 챔버 도어를 열면 다시 산소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걸 띄워주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꽂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살짝 꽂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요 밑에 지금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네. 여기 홈이 있거든요. 아, 이게 네네네. 여기와 결착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산소 농도를 낮춰주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다 안 해도 돼요? 그 스크래퍼요? 네. 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플레이트도 잘 정리이 됐고,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러신 네, 거예요. 네. 어차피 시작할 때 이 파우더 축이 0. 레이어 티크니스만큼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시 쓸면서 다시 평탄화가 작업이 돼요.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이 파이프를 꼈는지와 이게 잘 고정이 돼 있는지. 안 그러면 산소가 계속 새서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켜야 돼요. 평상 중에서도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보세요? 네. 네네. 네, 가능합니다. 네, 토요일 날 가능해요. 거기 저 홈페이지 위치 아세요? 거기에 예약 주말 교육을 코urse에 들어가서 주말 교육을 예약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 주말에만요. 0.03? 네. 예, 예약하고 쓰시면 돼요. 주중에 예약하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 아래도 다 세팅해야 되나요? 네. 네네. 네. 그러면 토요일에 오시면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거기 시간당 그 교육 과정이 매 시간마다 다 달라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10시부터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요 파츠에 너무 그렇게 됐어요. 해도 돼요? 파츠가 그 미국 회사에서 서포터 잘못 따라서 리코터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만약에 그게 파츠를 겹쳐서 놓게 되면 리코터가 그 찢어진 에이전트 부분이 끼고 여기 해야 부분에도 되는데 영향을 줄 제가 거잖아요. 미국에서 직접 파츠를 주문해서. 이렇게 놨을 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는 네. 이렇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구매 그런 식으로 절차가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전부 다 지급 받는 줄 알고 막 넣고 지금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 이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좌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분들한테 뺀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안 하실 수도 베이스 있고 플로우는 싫어하실 수도 오른쪽 있고 이익을 더 보시면 남길 빌드 수도 버튼이 있고. 있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그래서 저도 그게 네. 파티의 이름을 적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헷갈리지 않게 네. 오늘 날짜 보통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23, 네, 2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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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언더바 하고 어떤 장비로 했는지 M1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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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떤 파우더를 그렇죠. 사용하셨는지 네, 그냥 새로 제가 사면 되죠. 그리고 이 파츠의 형상 이름이 있을까요? 회사나? 아, 그냥 뭐 1번이라고 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하고 거요? 컴피그 잡을 누르시면 조금 더 싼. 아까 저희가 보내드린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게 어떤 기계예요? 이거요. 근데 그걸 만약에 하시고 그 지금 보시면 다 아래 것도 다 똑같은 파라미터를 기계를 찾아서 그거를 사면 돼요. OK를 눌러주시면 서브밋 잡이 활성화가 됩니다. 아, 그럼 그거 이 상태로 눌러주시면 네, 네. 네, 그럼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하실게요. 네, 네, 네. 네. 아, 그거 꼭 요번에 붙어서 작업해 주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파일이 생성되고 있어요. 네. 예, 장비로 옮길 네. 건데 혹시 USB나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셔서 어디가? 제일 직관적이고 지금 이 폴더 전체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복사 붙여 넣어주시면 이제 이 USB를 장비에 연결하면 끝납니다. 지금 파일을 여기다 넣어준 상태고요. 여기다 연결해준 후에 애드 모드에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애드 모델. 네. 애드 모델 이거 찍고 계시죠? 네, 여기 화면에서 이거 다 읽혀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됐고. USB를 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저희 하나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고장 날 거거든요.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하나 붙여주세요. 안 읽혀? 아니 읽혔습니다. 이제 애드 모드를 눌러주시면 아까 저희가 USB 넣어준 IP 타임이어서 이 폴더에서 이 자파일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애드를 눌러주시면 그 화면에 정상적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눌러서 크게 화면에 정확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디스턴스 is OK 이렇게 떠 있잖아요. 파우더 시프트 디스턴스 OK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파우더가 지금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도포량이 180까지 했을 때 180까지 했을 때 OK가 떠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파츠가 형상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150%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피드가 150일 때 네. 잠깐만요. 그게 네. 슈퍼비전에서 네. 피드가 150일 때 네. 어디가 OK가 떠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Remain Distance is OK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노란 바꾸면 글씨로. 바뀐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이걸 올려주신 파우더가 그만큼 많이 든다는 네, 뜻이거든요. 네, 네, 네. 난 그랬을 오케이. 때- 파우더가 네, 네, 충분하지 네, 않다는 네, 뜻이. 네, 저 150%는 저희가 출력을 30미크론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럼 한 레이어 30미크론에 150% 네. 네, 파우더를 씁니다. 아, 네, 네, 네. 45미크론씩. 그게 어디에 있다고? 45미크론? 아니, 그거는 표시 안 돼요. 근데 45미크론인데 그거랑 150%랑 어떻게 계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희 이제 매직스에서 보시면 네. 그 레이어당 저희 파라미터가 네, 네. 30미크론씩 적층하게 이제 세팅돼 있는 네, 네. 이제 파라미터고요. 네. 그러면 얘는 30미크론씩 그렇죠. 내려가고 네, 네, 네. 그리고 얘는 150%로 해놨잖아요. 네. 그럼 파우더는 45미크론씩 올라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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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아까 200%로 돼 있으면 60미크론씩 올라오고 네. 근데 이게 130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죠. 어.
아 그럼 그럼 15 미크론으로 이렇게 매터리얼이 굳어지나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30이 내려갔는데 100을 싹 올리면 140이 올라갔으면 15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4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번 쏘고 네. 30미크론이 내려와요. 지금 그죠, 수평 내려가죠. 똑같은 수평 네, 상태에서 네, 네, 네. 그만큼 내려와요. 네, 그렇죠. 그럼 얘는 45미크론이 올라와요. 그러면 토탈 65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75가 올라가는 건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네. 그 바닥을 기준 150%를 쌓아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주입을 한다. 네. 그럼 이걸 싹 깔았을 때 네. 45가 싹 깔려요? 아니면 30이 깔려요? 45. 그러니까 여기서 45가 올라왔으니까 45가 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0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출력물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네. 이제 막 적중하다 보면 녹아서 15%가 그러니까 50%가 내려앉아요? 아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레이저 쏘면 용융돼서 이렇게 조금 내려앉아요. 네. 그거 고만해서 네. 150% 난다고요? 네,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얘가 30미크론 내려갔으면 30미크론 올라가면은 그렇죠. 네. 딱 요만큼 그렇죠, 그렇죠. 100% 덮는 건데 녹아서 여기서 파츠만큼 더 소모가 되니까 그만큼 더 사용이 그쵸,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츠가 크면 클수록 얘는 올라가고 작으면은 좀 줄여주고. 네. 근데 그게 다 다르겠죠. 네, 네, 모양마다.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경험. 그냥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번 150 정도로 맞춰놓고 써도 될것 근데 같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 네. 약간 네, 이만한 거. 예 스트럭처 같은 네. 형상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 한 200%는 해줘야. 그게 200이에요. 그럼 혹시 300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정도. 맥스를 보통 얼마 쓰세요? 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00%까지도 있네요. 500%쓸 수 있는데 네. 이제 보통- 보시면 여기 디스턴스 낫 오케이 그거는 뜨잖아요. 매터리얼이 부족해서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은 용량이 네. 이미 500% 하면 여기서 그 안 전에 되겠죠. 끝난다라는 네, 뜻이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매터리얼에 그러니까 파우더 형태에다가 리퀴드로 녹아서 내려앉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로 그게 200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얼마 쓰셨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단정 줄 수 없는 게 형상마다 다르다 다 보니까 달라서? 저희는 주로 이제 치과 네. 이 코핑이나 네네. 크라운 이걸 네네. 뽑는데 네. 그런 거는 치아 뭐 네, 얼마 안 작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한 120%, 110% 해도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여기 한 200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러면 또 뭐 달라져요. 150%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4, 5cm짜리 그거 했을 때도 200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뽑으셨을 때 그게 이제 꽉 찬 솔리드한 형상은 아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좀 스케일을 좀 줄여서 했었는데 그때 네. 한 150에서 170%도 됐는데 네. 같은 크기의 솔리드하다. 네. 그럼 200% 넘겨서 하셔야 아,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작업 과정에서 그러면 네. 200에 넣어서 녹으면 사실은 더 두껍게 레이어가 쌓이는 아니 레이어는 얘가 30미크론 내려간 만큼 얘는 계속 리코터는 계속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얘는 많이 올라갔어도 리코터는 항상 그 자리니까 깔리는 건 항상 30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빌드 플레이트를 다 못 덮을 수도 있고 다 덮고도 남아서 옆으로 넘어서 아까처럼 회수통 좀 위에 쌓일 정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품질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품질은 똑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품질은 아까 그 리코터 블레이드를 깨끗하게 재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재사용을 한다면은 그럼 좀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재료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얘기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네. 몇 퍼센트로 했어요? 좀 전에? 이거는 지금 150으로 했습니다. 150%. 근데 이건 항상 작업자가 네. 확인해 주면서 파우더가 충분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서 이거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 하면 더 낮춰주거나. 그럼 150이면 가운데만 잘 쌓이고 옆에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네, 이거죠? 그러면 상관없어요. 네. 파츠만 더. 근데 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좀 양쪽 끝까지 저희 네. 직원이 이제 다 채운 게 네. 저 파츠가 모서리에도 다 배열돼 있으면 이렇게 다 채워야 되고
아니면은 아까 좀 비어 있어도 네. 중간에 조그맣게 있으면 그러면 차라리 요게 제일 오른쪽 가급적이면 가운데가 아니고 요 파우더가 있는 이쪽에다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만 소모해도 그렇죠. 조금만 잘- 소모해도 네, 상관없죠. 지금 뭐 한 120%만 해도 그렇게 하면 네. 네, 그럼 프린팅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이제 여기 프린팅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네.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0. 얼마서 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게? 그러니까 지금 파우더가 쌓이는 게 안 보이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얇아서 그런 네. 건가요? 지금 파우더를 애초에 리코터 설치할 때 너무 딱 붙여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점점 쌓이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 시간 나오는 건 시간. 없나요? 여기. 네. 2시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리코터 이게 아까 손을 꽉꽉꽉 눌렀잖아요. 네네. 이게 시간 지나면 다시 펴지진 않아요. 아 펴져요. 이게 내려가면 지금 이제 좀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 눌러서 이렇게 그쵸, 됐잖아요. 그쵸. 이게 빌드 플레이트가 내려가니까 얘도 하나씩 조금씩 네. 조금씩 아, 이렇게. 그리고 자기 형태로 해서 네. 하는 거죠. 근데 네. 크게 지금 중요하진 아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서포트 구간이 3mm가 있거든요. 네. 그 구간은 약간 범퍼 구간이라고도 저희가 하는데 아, 네네. 그런 어떤 네, 네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네네. 안 줄 수 있는 구간. 네. 그리고 그러면 요건 됐고 끝났다 치고 저거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제 저거 네네. 회수하는 작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계 Z축 뭐 이렇게 리코터는 이제 전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되는데 아, 얘가 패스통은, 가스로 되는 거예요? 패스통은 가스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번 빠지고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빠지지도 않아요. 아,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자리가 많이 남아 네, 남았으면은 저게 가스로 하는 거죠. 공합으로 하는 거죠. 네 가스. 가스로요? 네. 그 말은 여기서 연결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압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걸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은 이것도 안 했었어요 라고 제가 지금 약간 컴플레인을 거는 게 네. 오늘 한다 그러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 네네. 가스를 켜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야 아, 네.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에 파이프가 네네네. 퓨을 빨아들이는 네네네네.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우더랑 섞이지 않게 이것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잠시만요. 여기도 작업 테이블 같은 게 원래 좀 있어야 예. 되죠. 하신 후에 일단 리코터가 지금 보시면 네. 파우더 축에 있거든요. 네, 이거를 네. 오른쪽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빌드 플레이트를 올리면서 이 플레이트에 있는 파우더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줄 텐데 지금 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랑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사용한 파우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우더 샤프트부터 좀 낮춰서 안 섞일 수 있게 좀 낮춰주는 작업을 할게요. 이게 지금 네, 파우더 샤프트. 네. 얼마나 내려요?
이거는 뭐 크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네네.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나는 이 정도면 내려주시면 한 30 2, 정도? 3cm? 네. 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지금 다 분리해서 쓰고 있죠. 네. 네네. 이 브러쉬로 여기 있는 파우더를 이쪽 페스통 쪽으로 네네. 이렇게 밀어주시면 됐어요. 저희 스티커 제작해서 왔었거든요. 네네네. 안 섞이게 아, 하셔야 네네. 돼요. 이 스크래퍼 저기 쓰던 거 아니에요? 스크래퍼 같이 써도 돼요? 네? 어떤 스크래퍼? 아니 이거 같이 쓰는 제가 거예요? 여기서 꺼낸 거예요. 아 여기. 네네. 저쪽 아니 저기 그 다음에 플랫폼을 조금 올려주시고. 근데 요거는 바로 날 잡으셔서 교환해 주시는 거 날 잡아주시는 네네. 이미 탑 이렇게 네네. 플랫폼이 네네. 최대로 올라가면 네네. 이 빨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로 여기 볼트 구멍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옆에 저건 안 치우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 어떤 거 말씀? 여기 이런 말씀. 주변에 있는 거 이런 거 일단 다 뺄 거 아니에요? 네네. 어차피 이 플레이트를 제거하면 아. 이 여기 플레이트가 있거든요. 그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아까 요거 나사 4개가 남은 게 여기서 뺀 거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장비 위에 있었어요. 위에 요거 요거 아, 네. 내려놓은 거였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파우더들은 이렇게 부어주시면 네네. 돼요. 보통 이런 메쉬 구조는 안에 서포터 안에 네, 네. 파우더가 좀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툭 쳐주셔서 안 나올 때까지 제거해 주세요. 근데 혹시 이거 작업할 때 이 메탈 파우더 그렇죠. 하는 게 마스크 끼고 해요. 마스크 저희가 드렸는데. 아, 네. 근데 작업하시는 분이 안 하고 하시는
메탈이라 깔아앉아서 그런가요? 메탈은 예 깔아. 근데 그건 쓰고 하는 게 맞죠? 평소엔 쓰고 하는데 제가 가져오질 않아서 이거 쓰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일반 종이 마스크? 종이 마스크는 안 되고 방수 마스크. 그럼 이거 쓰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죠. 그냥 펴줄까요? 이거 쓰고 해야 돼요. 네. 또 심한 경우는 아예 이 비디오 쓰는 거 방법이라고 쓰는데. 그럼 파우더들은 이쪽으로 밀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원래는 에어건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없어가지고 좀 실내에서 좀 불면 안 맞아요. 이거 그냥 쳐서 잘라내면 되죠. 아니요 그때 저 팀장이 왔을 때 그때 여기 네, 와이어 네, 와이어 커팅 있다고. 근데 우리 그냥 뭐지 저걸로 그냥 헤라로 쳐서 끊어내고 얘는 그냥 나중에 표면 처리만.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서포트 달렸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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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헤라로 네. 치시면 돼요. 네, 그냥 바닥에 붙은 거다 그러면 와이어 네. 커팅으로 하시고. 네, 그냥 요거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안 치셔도 돼요. 네, 아, 이렇게 네. 하면 돼요. 네, 그 안 하고 이렇게만 보관합시다. 근데 요거 딱 눈으로 보고 이게 드롭이요. 드롭. 더 무거우니까 추천입니다. 이렇게 돼요. 훨씬 가벼우니까 티타늄. 플레이트가? 플레이트든 요 출력물이거든요. 네, 네. 그럼 아마 요거랑 새거 빌드 플레이트 저 서스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차이가 크게 나실 거예요. 이거 파우더가 있어서 그냥 같이 가고 여기 어디 뭐 아,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쟤를 일시 정지를 잠깐 시켜놓고 네. 가스 뺐다가 다시 넣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근데 어차피 가스 저거 사용도 좀 많이 소모되고. 우리 어차피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시범을 보여달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요거 멈추셔도 상관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가스가 부족하면 스탑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을 저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스탑되면은 네. 여기 이제 산소 농도가 올라갔다. 네네네. 알람이 떠요. 그쵸. 확인 눌러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가스를 새로 주문을 해서 연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알람을 울리고 스탑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그냥 요거 빼고 새 거 넣으면 되죠. 네네. 그때. 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보셨던 네네. 이제 가스 요거를 아, 요거 다시 넣을. 네. 이제 이제 산소 농도가 네네.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렇죠. 녹색불이 리사이클을 들어와서 네네.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준비가 준비가 된 거고. 거죠. 그럼 그냥 스타트 누르시면 되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네, 그럼 만약에 여기 279레이어잖아요. 네. 만약에 한 150레이어에서 멈췄다. 네. 그럼 얘는 멈춘 상태 그대로 대기. 아, 예, 네. 그럼 얘는 다시 시작 누르면 거기서 다시 아, 네. 한 번 더 저기, 물어봐요. 네네. 150레이어에서 시작할 거냐? 그럼 예 하면은 그냥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 스탑 됐다 그러면 워닝 막 떠 있을 거고 네, 워닝 맞아. 제거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아까 이 알람을 저희가 강제로 뜨게 만약에 이 문구만 다르고 예. 이렇게 떠요. 그렇죠. 그냥 알람이. 오케이 누르면 끝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알았다. 네. 가스가 없구나. 네. 오케이 누르고 네. 가스를 이제 교체하시겠죠? 그렇죠. 네, 네. 저거 빼고 새 거 네, 끼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그거 시작 누르고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셔야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그냥 프린팅 누르면 되는 여기 거예요? 불 들어올 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됐다 그러면은 이거 지우시고
놓으시고 아, 네네네. 그냥 이 상태. 네, 그럼 네. 이 상태가 아마 이쯤 네네네네. 뭐 이쯤에서 멈춰 있으면 네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수물들이 가득 걸러졌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퀄리티. 여기 일단 풀어주시고요. 티타늄. 네, 이게 티탄. 그래서 요것도 가스가 들어가는 거지. 얘는 가스 없이 그냥 처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폭발성 높은 거를 최대한 산소 없이 해야 돼요. 하시면 이렇게 시부망이 보여요. 네네. 이건 청소기로 이렇게 빨아들여 주시고요. 다시 세게 주시고. 네. 체결해 주시고 이게 가스가 들어오는 관이에요. 이 밑에 있는 빈 통에다가 네. 그걸 넣어서 다시 아니, 아니. 얘를 교체하는 어, 거였나요? 지금 이 시부망에 파우더가 떨어져야 돼. 네네. 떨어져야 이제 걸러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을 먼저 빼주시고요. 네. 여기에 깔때기로 어, 넣어야 돼. 네, 깔때기로 넣어야 돼요. 네네 깔때기로요. 아, 방금 다 흘리니까 깔때기로 여기다 통에 넣어주시고 다시 올리셔서 네. 이렇게 열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네. 아 여기 이게 밑에 이게 밑에는 보이는 걸러진 거예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네.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다 열어주지 마시고요. 아, 네. 조금 뒤에. 조금씩 걸러지면 다시 좀 열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